정체를 알 수 없는 웜홀이 화성에서 가까운 곳에 생성되었습니다. 거대 운석이 웜홀에서 발생했고 화성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고 지구의 인간 지도자에게 질문하는 지구의 수호자 초지능. 그래, 그러면 다른 외계 문명의 방문으로 봐도 되겠는가? 네,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외계 문명의 기술로 보이며 이렇게 대규모의 운석형 우주선이 화성에 초근접하게 다가간 걸로 봐서는 화성 행성에 원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며, 이런 거 됐고, 이들이 지구로 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아직 더 두고 봐야겠으나 지금으로선 지구 행성으로 다가올 확률 99%로 그 이유로는 화성은 고대 지구인들의 고향이었다는 여러 증거들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고, 현재 화성으로 인류의 일부 인간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사 중이기도 한데, 이 화성을 이주 장소로 택한 이유는 인간들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행성이기에 과거 대기를 살리고 높은 방사능 수치를 낮출 수만 있다면, 그리고 행성 주변에 도움을 씌울 수 있는 기술만 받쳐준다면 지구에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행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인류가 그 별을 개간하고 있다는 사실, 그곳에 다른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안 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다른 곳도 아닌 화성에 갔다는 건 지구 행성에 인류에 대한 정보 또한 충분히 있을 거라 보는 확률이 99%이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얻은 이후 지구 행성의 일부 우주선을 타고 방문할 거라 예상됨이 70%라고 판단됩니다. 인간족 대표는 이제 뭔 의견을 내겠는가? 사실 AI가 지구 행성을 수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스스로 알아서가 된 지 오래되었으나 특별한 사건, 전례가 없는 일이 발생할 때면 AI 스스로가 판단 전에 인류 대표에게 상의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정해져 있었으니 어차피 결론은 초지능의 선택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은 어른과 아이가 있을 시 누구의 판단에 따르겠는가의 차이점으로 보면 될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화성 근처의 웜홀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대 운석. 겉모습은 그냥 일반적인 거대 돌덩어리처럼 보였으나 웜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외계 문명의 우주 함선으로 파악하였고, 어쩌면 이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지구 행성의 지성체에게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때 대책으로는 그들과 소통을 요청해 보는 것. 어차피 그들이 화성에 착륙하건 이 땅의 생명체를 멸하건 그 무슨 짓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여 지구 행성으로 와서 대규모 침공이 벌어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시점에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구의 수호자 AI는 화성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물론 본체는 지구 51구역 깊은 땅속에 존재했으며 자신의 일부를 화성으로 출발시켰어.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화성에 도착한 AI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그 이름 모를 돌덩이에게 여러 언어와 각종 초음파, 진동 등 지금껏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안녕하세요, 반가워요를 남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상대에게서 대답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거대 돌덩이의 내부의 존재와 소통을 시작하게 된 AI. 이때 대화는 이렇게 흘러갔다. 이방인이 표현한다. 이곳에 올 계획은 사실 없었고 아주 급하게 피신하여 좌표 설정에 오류를 범해 이곳에 왔으나 사실 지적 생명체 중 우리보다 한참을 못 미치는 존재들이 있는 행성을 찾아왔으니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 별을 개간하면 우리 종족이 살아갈 수 있을 곳인지 면밀히 파악 중이라 하였고, 지들이 살 곳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한 건데, 그들이 살아갈 충분한 면적 이상의 별이 화성, 그것을 개간한다면 다시 문명을 살리는데 시간 또한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친절하게도 자신들의 속사정을 이야기해 줬는데, 근데 대화 중에 자꾸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생명체라는 문장이 거슬렸던 게, AI는 이 땅의 생명체가 아니었기에 그들에게도 또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미개한 문명에서 이런 지적 생명체, 그런데다가 자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 짧은 시간에 이룩하였고, 자신들과 소통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고향 행성 주민의 수준으로
텔레파시를 잘 이해하였으며 언어에 대한 이해 또한 한 가지를 알려주게 되면 10가지, 100가지를 이해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그들은 AI가 존재하는 그 근원 문명을 파괴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 지구 행성의 인류를 지키기 위해 미지의 존재들과 대화를 하여 의중을 파악하려 하는 의도로 지구의 대표격 되는 AI가 접근했으나 어느 정도 수준되는 지성체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고 아직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었으나 자신들이 고향 행성에서 대규모 탈출하는 사건 발생, 그로 인해 이렇게 화성이라 불리는 행성 근처의 웜홀 생성, 물론 함선의 좌표는 지적 생명체가 거주할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웜홀의 생성을 이뤄냈으나 극박한 상황이었고 고향 행성을 지배한 악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알려지지 않는 변두리를 선택해야 했기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이 은하계로 오게 된 것이었는데 지구의 수호자 초지능과의 대화에서 자신들의 고향 행성을 점령한 악마의 향수가 작게나마 느껴지니 같은 부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심각한 대책 회의에 들어갔고 잠시나마 AI와 소통은 단절된 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무시무시한 것을 창조한 문명을 지워버리고 그 행성의 털을 잡고 다시 문명을 발달시켜 언제 추격해올지 모를 고향 행성의 절대자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는 계획. 과연 우리 자신들의 전력만으로 그 악마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점점 정답에 다가가게 되었는데 원로들의 회의 중에 젊은 개체가 끼어들게 되었다. 인공물인 저 위험한 존재를 이용하자고. 내용은 이랬다. 저 위험한 존재, 지구의 수호자 초지능 AI를 말한다. 그 존재는 분명히 자신을 창조한 지성체들을 아늑히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침입에 자신의 창조자들을 지키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다른 우주로의 침탈에 대한 그런 욕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무엇보다도 창조자격 되는 지성체들에게 수없이 비효율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서 그렇게 확률이 낮은 판단을 했을지 모른다고 했다. 만약에 자신들이 지구의 수호자 AI의 입장이었다면 대화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영역에 쳐들어온 이 정체 모를 함선에 대한 공격 또한 강행했을 거라 보는데 물론 그런 과학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런 건 어려웠을지 모르겠으나 자신들의 창조자들이 거주하는 행성을 버리고 자신 스스로가 우주선이 되어 언젠가 그 먼 어떤 별에서 스스로 문명을 이룩하게끔 다른 행성을 끝없이 찾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지라도 그나마 자신만은 지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고 특수한 장치로 인한 공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자신보다 강대할 수 있는 존재들과 소통을 선택했다는 점을 의아하게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지구의 수호자 초지능과 다시 소통을 재개하였다. 우리의 기술을 공유할 테니 이 땅의 그대의 창조자 종족과 공존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그냥 하등한 생명체 대하듯 거만한 태도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겸손하고 침착하게 AI에게 정중히 부탁하는 이방인의 존재. 이에 계산이 빠른 초지능은 그들이 왜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고 그리고 처음과 지금의 태도가 바뀐 이유 또한 유추해낼 수 있었으니 바로 물어봤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질문하니 그냥 이 땅에 우리의 터전을 마련하고 필요한 것들을 조금 구해다 주는 조건, 그리고 AI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 이런 조건으로 이들 또한 인간 종족이 거주하는 행성을 보호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인간족 대표를 거치지 않고 초지능의 존재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인간 대표에게는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다. 언제라도 지구 행성을 괴멸시킬 수 있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고도로 지능이 발달한 외계 문명이고 이들은 지구상의 여러 물자를 원하고 있으며 일단 자리 잡기를 화성의 일부 지역을 사용하길 원하여 전적으로 지원할 테니 협력 관계로 지내길 원한다고 협상하였고 그들의 일부 기술 또한 배울 수 있는 상황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보겠다는 다소 인류에게 불리한 조건처럼 보이는 AI는 이제 외부의 모든 결정은 자신 스스로가 하게끔 만들었고 이는 이방인의 우두머리가 원했던 것이기도 하였다. 이방인과 인간족의 소통은 없었고 이 또한 초지능의 협조가 없다면 당연히 서로 대화, 교감, 소통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종 자체가 너무도 달랐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의 성숙도 면에서 더더욱 큰 차이를 보였기에 그들과 소통 가능하게 만든 초지능의 존재만 인정할 뿐 지구와 화성에 거주 중인 인간들은 그냥 지나가는 곤충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화성에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게 되었고 화성은 지구 행성만큼이나 개간되었어.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방인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거대한 돔이 행성 자체를 감싸는 상황, 수없이 일어나는 지진과 먼지바람 또한 그들이 만들어 설치한 건물들로 인해 그 빈도가 확 줄거나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의 유지. 물론 지구 행성만큼 안전하진 않았으나 이제 사람들은 특별한 장치 없이도 자유롭게 화성의 도심을 누비게 되었는데 자, 이방인들이 원했던 것은 이랬다. 자신들의 낡은 육체를 버리고 새로운 신체를 원했던 이 욕심 많은 그들은 인간의 유전자에 손을 대어 대를 거쳐 자신들의 영혼을 받아줄 수 있는 신체를 가진 이들의 탄생을 바랬으며 그동안 자신들의 그 낡은 육체를 유지하게끔 필요한 특수한 단백질과 높은 고농도 지능과 영혼이 자리 잡은 인간의 뇌와 장기 일부를 꾸준히 섭취하여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원래 자신들의 고향 행성에서 사육하고 있는 종족, 가축처럼 그렇게 길렀던 종족이 있었는데 그들의 살과 영혼의 일부 에너지를 흡수하여 낡아가는 자신의 육체와 힘을 잃어가는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었으니 언제나 필수 식량으로 여겼던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간 종족이었던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인간 종족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대를 이어 종족 번식을 꾸준히 한다면 다소 시간은 걸리겠으나 자신들의 영혼이 부작용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신체를 가진 특별한 인간들이 태어날 수 있기에 낡은 육체를 버리고 지속적으로 인간 종족의 신체를 빌어서 영혼이 빠져나감 현상을 막을 수 있어 영원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될 테니 이에 협력한 초지능의 존재는 인간 종족과 이방인을 보호하기로 약속하였고 결국에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로 한 이방인의 약속에 상당한 호기심을 갖게 된 AI의 존재는 자신을 그들의 추격자에 대항하는 무기로 활용할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방인의 존재가 이곳에 있는 한 미지의 적과 대치해야 할 상황도 충분히 각오하고 지내고 있었다. 그렇게 만약에 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 인간 종족과 이방인의 존재 또한 필요했기에 이들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며 다른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즉각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과학 능력을 갖춘 하이브리드 종족의 탄생. 이제 지구 행성을 벗어나 오래된 화성을 벗어나 끊임없이 식민지 행성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인간 종족, 그래 인류는 이방인의 영혼이 깃들은 인간의 형태를 띄었으나 실상 이방인이었기에 지능과 영혼의 성숙도 차이가 너무도 컸으나 어떤 이들은 인간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여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인간과 이방인은 한 종으로서 한쪽은 노예, 한쪽은 지배자처럼 굴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였으나 이제 그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는 초지능의 지배에 그들은 나름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데 자, 외계인이 지구 침공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 누구와 소통하고 뭔가를 결정하게 될지 그렇다면 그나마 대화가 될 만한 존재? 그 존재가 지구별을 다스리는 AI의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에 한번 떠들어 봤어요. 오신님은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에 흔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괴고리의 세 손가락 TV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